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이신 신 박사님께서 망해가는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요즘 아주 중국과 미국이 참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도 상당히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왜 이처럼 중국을 이 지구상에서 공산 정권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그 배경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외교 정책이라든지 군사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짚어보면서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동춘입니다. 이 망해가는 중국, 제가 뭐 남의 나라를 망하라고 하는 거가 아니고 지금 객관적 현실이 망해가는 것으로 지금 관찰이 되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공산당을 엎어버리겠다, 아주 하겠다는 전복 선언이 있었는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7월 23일 날 이 1972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어요. 닉슨 독트린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불러들여서 다시금 중국과 거래를 하고, 중국을 뭐 어떻게 보면 참 최빈국 중국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인데, 그래서 중국을 감싸 안고 계속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배신을 때리고 미국을 이제 삼키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해서 이제 중국을 이제 공식적으로 치겠다고 하는 트럼프 독트린을 폼페이오 장관이 대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금 최악의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는 최근에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미국이 좌시하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계속 연설을 한 거에 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가 상당히 내용은 많은데 요약을 하면, 중국하고는 도대체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차이가 너무나 크다, 도저히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문명 간의 충돌이라고 했어요. Clash of Civilization이라서 도대체 사고방식과 가치, 제도,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구하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 이런 체제, 서로 화합하고 융합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의 차이가 엄존한다는 얘기죠. 이때 트럼프가 최초로 얘기한 게 아주 참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그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차이나라고 안 그러고 이제 중공이라고 나라 이름까지도 완전히 바꿔서 불렀더라고요. 중공은 이제 우리말로 약칭인데요. 중국 공산당의 약칭인데 이걸 CCP라고 합니다. China Communist Party.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중국 국민을 이제는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행동을 취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지 중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러면 중국 국민들은 미국하고 한편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 반중 여론이 한 60 내지 70%에 달아요. 그래서 차기에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라도 중국이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치된 지금 견해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의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래도 똑같이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트럼프는 이제 대선 또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이 트럼프 독트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을 것이에요. 앞으로가 주목이 되고,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소론을 사실 명랑시킨 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다른 점은
당시에는 소련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가 많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럴 여유도 없고 강력한 제재 조치만 좀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살트 뭐 해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 뭐 굉장히 저 핵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소련도 죽을 지경이거든요.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이 돼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거기 응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공작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FBI 국장이 중국의 위협이 뭐냐 이걸 이제 5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경제 스파이행. 뭐 중국은 대사관, 영사관, 뭐 유학생, 또 파견 교수, 상사 주재원, 뭐 또 공자학원 할 것 없이 전부 스파이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이게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거의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14억 중에서 1억이니까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다 중국 공산당 자제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뭐 일반 사람들을 돈 들여서 보내겠습니까? 그럼 알아서 충성을 하고 그런 인력을 이용하는 거죠. 해킹은 뭐 전부 그 사이버에 들어가서 전부 빼내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회 침투. 중국이 잘하는 이유가 미국의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줘요. 연구비. 그다음에 중국에 초청을 해서 어마어마한 향응을 베풀어요. 거기에는 뭐 돈도 있지만 또 미인계도 있어요. 콕 깨는 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미인계를 갖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악성 대해 영향력 행사. 이게 뭐 중국은 로비의 나라예요. 전부 로비로 하면 다 된다고 믿는 나라예요. 뭐 호주 정치인, 카나다 정치인, 심지어 미국도 뭐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예외 아니죠. 그건 뭐 말도 못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중국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으로 볼 때는 한반도는 뭐 자기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중국에다 영향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이 중국의 행태를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 미국의 개방성, 미국은 굉장히 오픈하고 전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정보를 이용하고 그거 공개적으로 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결국은 이제 2019년에 또 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 윌리엄 에버디나 국장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위협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들은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들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들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한다. 또 현지 언론을 매수해서 여론 조작을 펼친다. 댓글 부대와 파워 인플루언스를 동원해서 SNS를 장악한다. 현재 있는 중국인을 화교, 유학생, 친중단체를 이용해서 공작을 전개한다. 할 수 있는 그 비밀 공작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으로부터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자유세계로부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공산화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개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 지금 중국이 2020년에 좋은 말로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중국 전역에 CCTV, 뭐 인터넷을 갖다 해서 이게 전부 개인을 전부 감시를 해가지고 뭐 심지어 학교 성적, 교통 위반, 소셜 미디어, 친구 관계, 뭐 산하 제한 정책에 협조하느냐, 뭐 음료, 음식 등 그 경향 전부 수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또 그러니까 뭐 공산당에 중국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그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중국의 14억의 모든 인민들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감시되고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분류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깡패행보다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그 중국의 또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인해 전술이에요. 14억 인구가 세계 나가면은 웬만한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한 500만 수준이에요 나라가. 그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한 1000만 정도 여기다 풀어놓으면은 거의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스파이 절도, 그다음에 로비 및 매수죠, 돈하고 미인계하고 폭력, 선동사주, 폭동죄.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인종 폭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그 배후에 예. 중국이 상당히 개입됐다는 네.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공산당이 아주 부패가 심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62만 명이 처벌이 됐대요. 예, 중국의 공산당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 위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자,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일단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돌려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법으로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지만 상무위원 정도 되면 뭐 북한의 중국의 CCTV 아나운서들을 수백 명을 뭐 거의 그 정부로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중앙에서부터 지방 이르기까지 군대에서부터 공무원, 검찰, 법원 뭐 여러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부패가 형성돼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이들은 뭐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서 불법 이익의 사슬을 형성하는 거예요. 당간부는 해외 부동산 부위나 현금을 빼돌리고 자재는 현지에서 유학한다. 이런 것이 중국 공산당의 지금 아주 썩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현 정권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면 대한민국 이것도 굉장히 결국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냐? 조선시대까지 중국은 속국으로 간주했죠. 우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침략을 했어요. 역사상 침략이 얼마나 병자호란부터 옛날에 뭐 수나라 뭐 어마어마하게 침략을 했어요. 몽고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원나라 중국이라고 보면 몽고가 우리나라를 100년 동안 지배했죠. 또 6.25 전쟁 때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한테 우리 남한을 침략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허락하면 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사하다가 결국은 중국이 신생국가였거든. 그때 뭔가를 국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참전을 결심한 것이고 이 참전이 너무나 그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미군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어요. 뭐 장전호 전투 같은 거에서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때 거의 해산진까지 가서 통일을 할 수 있었는 절호의 찬시에 중공군이 26만 명이 오면서 통일이 무산이 됐죠. 결국은 또 이 휴전협정이 된 건데 휴전협정의 당사자예요.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이 휴전협정의 3자 서명 당사자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국제적으로 좀 유엔 가입이 돼서 상임이사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고 어쨌든 중국이 등소평의 계획 개방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벌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2006년도 WTO 가입 이후에 국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변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계가 중국을 인정하느냐 관계없이 중국은 지금 이미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도전장을 좀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중국이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이 다 일반화된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뭐냐?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격가지라고 보잖아요. 한반도를. 이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면 우선 한반도, 옆에 있는 한반도부터 공산화하는 것이 중국 팽창의 선결과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 방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하여간 남한 적화를 집요하게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중국이 다 이제 뒤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정치인 등을 매수하듯이 한국 정치인, 지식인, 기업인의 친중화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도 네. 보면 중국의 그 첩보 노릇을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만 명이고요. 지금 이건 7만 뭐 명. 그
부정 그 개표에도 음. 그 유학생들이 뭐 개입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촛불 집회니 댓글 부대, 해킹, 뭐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 중국의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노골화되고 도를 지금 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저기고,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 배제 없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권 독립국가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중국이 뭐 다른 나라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친중 행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에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양국의 군대가 협력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맹방이라는 건데 우리하고 남한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북한이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산불 정책을 천명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불편이, 한미 일 동맹 불추구. 이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뭐 이제 친중국화 또 아주 중국에 예속하겠다는 선언이네 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하고 최근에도 중국을 따라서 토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양정철이는 뭐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은 무슨 정책 교류를 하는지 그런 정책 교류를 한다고.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예가 많습니다. 임대차법 요즘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뭐 개인의 재산은 이제 국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지금 미국에 어떻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이제 그렇고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양상은 첫 번째로 남중국해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필리핀 같은 선박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사 사건 탈취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화웨이가 화웨이 장비를 쓰면은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라고 해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정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 본토로 다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학생, 교수, 외교관 등이 간첩 행위하고 공자 학원을 통해서 공산주의 전파 세뇌하고 산업 기밀을 탈취하고 정치인의 매수, 선거 개입, 또 미국 인종 폭동의 배후 조정. 자, 이제 최근에 이게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데, 홍콩 보안법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시위나 이런 것을 일체 불허하겠다. 홍콩은 상당히 자치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그 중앙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일국 양제라고 했는데 이제 일국 일체제예요. 홍콩도 완전히 중국 체제예요. 이게 홍콩 보안법입니다. 그다음에 위구르가 이제 해교도들잖아요. 거기 인권 종교 탄압. 그다음에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티벳의 인권 정보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이 뭐 이렇게 남의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에 대해서 감시, 구금, 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 탄압과 특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1대1로 사업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미국과 어떤 패권 전쟁화하기 위한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인데, 대륙 쪽으로는 그 고속철도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원을 얻는 거 있죠. 그 중앙아시아나 저쪽 이 유럽까지 연결하면서, 바다로는 뭐냐면 결국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 공장이 되려면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페르시아만부터 지금 동진아해, 남진아해까지는 미국의 함대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사시에는 이게 자원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중국이 그 조그만 나라들의 항구를 다 샀어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소말리아인가 사가지고 이렇게 그걸 진주 목걸이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다. 진주 목걸이. 기지화. 해군 기지화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1대1로 프로젝트는 뭐냐면 중국이 차관을 빌려주고 있어요. 공사는 또 중국 업체가 많고, 해당국은 차관 상환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채무 불상환 선언 등이 빈발하고, 결국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국은 이제 이 금융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까지 만들었어요. 중국이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하고 합의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잖아요. 금년 1월 15일 날 했죠. 뭐 결국은 수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최근에 며칠 전에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했죠. 중국은 여기 맞불에서 아니, 챙두 영사관을 폐쇄했죠. 기밀 서류가 얼마나 많았으면 서방서가 출동을 하고 뭐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급했죠. 3일 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기밀 문서를 소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갱이 스파이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화해하고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영국, 프랑스, 카나다가 화해하고 거래 중지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LG U 플러스를 검열하면서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치, 분명히 요구를 하고 경고를 있어요. 했죠. 예. 그래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직도 말 안 듣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독일이 말이죠. 독일이 방위비 분담도 안 하고 화해 뭐 이런 얘기도 안 듣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하더니 미국 얘기를 또 안 듣는다. 이게 독일이 또 좀 보니까 이상하네. 중국에다 수출하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중국이 거기서 독일이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도 그렇고 중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어요. 그걸 이제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후젠 진화와 또 거래를 금지시켰어요. 뭐 수없는 조치하고 있어요. 저기 중국 총영사관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문서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왔던 무역 금융상의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또 많은 이제 홍콩인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오면은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합치면 약 3억 명이 되는데 미국 입국을 불허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미국의 재산을 이제 빼돌리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그거 뭐 다 동결 조치해버리면 정말 이 사람들 그냥 거의 실신할 것 요즘 같아요. 중국에서 네. 공산당 당원 탈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렇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걸 이제 중국에서 탈중국하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커플링은 둘이서 이렇게 잘 맺어 있는 걸 커플링인데, 디커플링인데 이게 찢어지겠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등 거래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건데, 중국 내 이자 기업을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데 삼국에 뭐 인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도가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포함된 RCEP하고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제 번역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뭐 미국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 얘기. 홍콩 시위지나 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한 나라가 됐는데 미리 데모하는 거를 미리 첩보를 얻어가지고 미리 다 뭐 감옥에. 이제 뭐 쥐두새도 없이 뭐 그렇죠. 예. 납치돼 갖고 뭐 재판 없이도 처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독일로부터 철수한 그 미군의 병력이 대만에도 주둔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지금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원 차이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대만이 중국의 영토의 일부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다 이거죠. 대만은 별도의 국가다 이게. 하나의 중국이 아니죠. 신장 위구르 지역 엄청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장기 적출 문제, 여성 강간 문제, 억류 문제, 사상계조 문제,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티벳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하여튼 뭐 총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공산 정권을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지금 뭐 경제, 군사, 뭐 문화, 종교 모든 각 분야를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보세요.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완전히 다 죄수들 죄수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죄수죠 이게. 죄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사적으로 중국 포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남중국해에서 항모 전단이 항해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남중국해 해역에 미국의 항모
세척이 지금 가 있어요. 그뭐 미국이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 상태가 높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줍니다. 아니, 중국이 그 작은 그 섬들 예? 거기다 콘크리트 못 붙도록 아예 폭격을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럴 수 네, 있죠. 네. 왜냐하면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고 인공섬 건설해서 거기 주둔하더라도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폭파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대만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에 150km 되는 이 바시 해협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사실상 봉쇄를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잠수함이 이 해협을 통해서 서태평양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봉쇄합니다. 봉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 보호와 향후 대만의 미군주도 강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만에 군사 무기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이.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대신에 또 주변 16개국과 분쟁 중이에요. 미국은 동맹을 팽창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꾸 적을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중국 편 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중국 미국하고는 다 전면전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고 영국은 홍콩 보안법. 영국이 홍콩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이걸 그렇게 해놨으니 그렇고 그다음에 카나다, 호주, 몽고, 인도. 인도는 국경 충돌하고 있잖아요. 약소국인 네팔, 부탄, 미얀마 이거를 뭐 중국 애들이 침략을 하고 거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중국해 중국이 뭐 스스로 다 적국을 다 만든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아니 왜 멀쩡한 그 인도를 갖다 놔두고 거기 고도 4,000m에서 중국군이 그 철퇴가 있는데 그 못이 박힌 몽둥이라요. 뭐 그걸로 그래서 20명 죽였다는 거야. 그래, 인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참. 그래서 지금 불매 운동 벌어지고 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또 중국의 최근 상황은 어떠냐? 이게 뭐 자연재해, 기근, 메뚜기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예. 정말 비참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원래 중국에서 2019년 11월 말에 발생을 했는데 거의 2달 동안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욕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이 이거 국제법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많이 들어왔다. 세군연구소에서 예. 그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 탈출을 해갖고 미국에 와갖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걸 갖다 다 폭로했잖아요. 여자 연구원.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런 그래갖고 것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세균이 결코 어떤 혐오 동물을 통해서 이게 전염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 세균이 연구소에서 이게 네. 나온 거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폭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WHO를 매수해가지고 이 2020년 3월 17일에나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너무 늦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WHO가 괜찮다 하면서 이거를 매수가 당해가지고 말이죠. 미국은 코로나로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진주만 때도 한 3천 명, 9.11 테러 때도 한 5천 명인데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폭설, 우박 등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뭐 이상하죠. 그다음에 메뚜기 때 피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거 샨샤댐 붕괴 위험 이거보다도 이제 이게 홍수가 이제 끝난 다음이 아주 심각한 식량 부족, 그다음에 그렇죠. 전염병 창궐 네, 아주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뭐 더 이상 가만히 안 있고 이제 폭동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갖고 앞으로가 이제 가을부터가 중국의 본격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이미 각종 질병이 발생을 해서 돼지독감, 패스트 이런 질병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산사댐 붕괴가 되면 인구 4,500만 이상이 영향을 받고 GDP는 40%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곡창지대가 이번에 뭐
다 수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자강, 특히 저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가 중국의 주요 도시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그 홍수 피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의 시험한 거 한번 보셨어요? 네, 화면으로. 네, 예. 그 물이 내려가는 거 있죠. 예. 이게 뭐 전쟁이라도 저렇게 네. 죽지 않을 그렇죠. 너무도 귀한 인명들이 참 전 지구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세계에서 최대로 6경 2,700억 원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빈집이 6,500만 채래요. 공실률이 21.4%예요. 그래서 거품 분기 시에는 서민의 주택 보유 희망도 사라지고 연쇄부도로 중국의 경제가 부상이 예상된다. 이게 지금 일본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었는데 이게 비슷한 거품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파괴적인. 그럼요.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국제사회 디커플링으로 중국의 애국 기업 공장이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 러시입니다. 중국의 그 큰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그 달러 그 차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사용하고 있대네요. 근데 그걸 이제 못 갚게 되면 이제 뭐 디폴트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국유 기업인 중공기업의 불법 회계 처리 방식을 직접 감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중공기업을 이제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거죠. 중공인민들의 40%가 넘는 가구의 월 수입이 17만 원 수준인데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거의 대부분이 고율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런 버블 경제가 아무래도 도미노처럼 폭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 금융재해, 뭐 하여튼 뭐 아주 총체적인 위기에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인민들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특정은 공산당의 나라는 거죠. 그 9천만 내지 1억의 공산당이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뭐 한 3억 명이 공산당 일당 동지의 수혜자면서 이해관계자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산당원들이 최근에 대량 탈당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수 민족을 뭐 탄압을 하는데 이거 잘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CCTV에 보면은 그 청나라 제국 때를 묘사한 연속극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의 이 공산당 체제가 마치 청나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나라는 그 대외적인 팽창을 제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때 티벳까지 했고 대만도 복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청나라 제국을 모델로 삼아서 소수민족과 주변 국가를 괴롭히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 중화제국으로 만들려는 무모한 시도다. 이거를 저는 깡패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극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중화 사상을 더 또 극대화하고. 최근에 어디 국내 학자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더라고요. 결국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대 독재 체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는 그 국민들 자체가 통치 구조에 자율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자발적 자율성. 중국은 공산당부터 위로부터 톱다운돼서 완전히 독재를 하는 것이죠. 소수민족을 중국은 끊임없이 탄압한다. 그다음에 연방공화국의 분권 통치고 이쪽 중국은 중앙집권의 직할 통치다. 그렇게 보면 되고.
중국이 뭐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 뭐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하는데 그 항공모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그게 효율적으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그냥 그 항공모함의 그 고유의 그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겠습니까? 이 짧은 활주로거든요. 아주 짧아요. 얼마 안 되는 여기서 잘못하면 바다로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데 이륙을 할 때는 뒤에서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또 착륙할 때는 그 착륙하는 힘을 걸쇠로 건다고 해요. 확 낚아채면서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인데 중국이 아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중국이 이제 옛날 청나라 제국 때는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일단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을 하고 종이 호랑이로 판명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19세기 1840년대부터 열강이 서세동점으로 해가지고 이 동양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전부 했는데 청나라가 워낙 셀 줄 알았더니 뭐 영국하고 아편 전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종이 호랑이로 하고 결국 중국은 강대국의 먹잇감, 놀이개감이 됐어요. 그 이후로 뭐 조차가 수 열 몇 개 국가에 의해서 청도는 독일, 뭐 어디는 어디 다 뺏겼다고. 연안 지역은 뭐 다 조차 지역이 다 됐죠. 다 조차 지역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또 다른 제2의 서구 문명이 동아시아로 밀고 들어와서 종이 호랑이 중국 공산당을 쭉정이만 남기고 무너뜨린다는 게 지금 하나의 상징적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중국이 뭐 공산 통치의 그 기능을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과거 참 10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지금 근데 되겠죠. 우연히 똑같아요.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바싹 다가가서 또 서구 세력과 손을 잡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영일 동맹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깨부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중국에 기대고 있는 이제 이 정권 또 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냐 이제 분석입니다. 자, 그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중국을 국제사회에 포용을 하면서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에도 가입을 하고 이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를 했어요. 서방 세계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서방이 잘 상임이사국으로 모셨더니 이제는 국제사회를 전부 공산화 만들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럼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중국의 핵심은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데 있어요. 이번에 그 영국에서 화해의 통신 장비를 이제 안 쓰겠다고 발표하니까 그렇죠. 런던에 있는 중국 대사가 영국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협박했어요. 보복하겠다고. 보복해도 이제는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중국의 실패가 왜 왔느냐? 아주 뭐 다 있어요. 등소평이 다음과 같은 20자 방침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첫째로 냉정하게 관찰한다. 둘째로 서두르지 말라. 셋째 침착하게 대응하라. 넷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력을 기를 것. 이 넷째가 제일 중요해요. 도강량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거의 10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힘을 가지라고 등소평이 이미 조언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서라 이거야. 중국이 쓸데없이 지금 뭐 중국의 콩나라 팜나라 국제사회에 가서 할 때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지금 미국과 맞서는 패권국가 역할을 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등소평이 내가 죽고 나면 100년간은 잠자코 힘을 길러라.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강해졌다고 경솔이 구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게 뭐 지금 와닿는 말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마라. 100년이다. 100년간 웅크리고 힘을 길러라. 그렇게 하면 중국은 다시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 이러한 등소평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완전히 중국몽을 지금 뭐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세계 공산화가 중국몽이에요. 사실은. 예.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국몽이 아니고 중국망이다 이게 망.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실제로 혼돈과 방황, 좌절을 거듭한 시행착오의 세월이었어요. 진짜 비참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중국이 그 서구 열강이 온 후에도 수구파, 개혁파, 또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분열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수구 세력과 실용주의 노선의 갈등이 계속됐었죠. 다행히도 등소평이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해서 중국의 현대화와 자본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일당의 전체주의의 지배구조는 오히려 서방의 민주주의 이행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됐다 이게. 아니 돈을 벌면은 좀 민주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산당이 장악을 한다 이게. 그래서 시진핑은 중화제국의 부활을 표방하고 세계의 공산화라는 야망을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맘대로 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국의 소식을 알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여유를 누리게 되면은 지금의 그 시스템 갖고는 이게 통제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옥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 규범 및 최소한의 예의나 도덕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중국의 거만한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뭐 좋은 건가요? 나쁘잖아요. 주변 아주 국가들한테 배타적인 뭐 민족주의죠. 거들먹거리는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다 그 얘기야.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폼을 잡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 행동이 거의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중국이 뭐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의 민심을 마음을 이반시키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중국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그거 이룩하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배척을 하는데 되겠냐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취해야 할 스탠스는 겸양의 덕을 가지고 한정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저 존재하는 그래서 것이다.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산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북한도 그냥 도미노처럼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빨대를 꽂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도 다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꼭 얘기 않겠습니다. 결국 왜 중국이 다시 이런 그 미국의 이 후려 패는데 그냥 노출이 돼서 꼼짝 못 하고 있는가? 이 청나라 제국이 왜 몰락했는지 또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빈곤 국가로 머물러 있었는지 그 언제까지 70년대 말까지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함이 없이 과거의 청나라 제국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며 일장춘몽이 지나지 않는다. 중국몽이 될 수 없다 이게. 근대 국가의 서양의 국가라는 게 저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다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정신적 토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중국몽은 지금 시대를 사실 역행하는 겁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자, 많은 얘기들 했는데요. 뭐 이 중국이 좀 더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못 돌이키죠. 못 돌이키고요. 중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악수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는 중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망할 짓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중국을 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지금부터라도 좀 인근 국가에 좋은 정책을 쓰고 설리는 우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